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단중에 2.5%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많이 회복했습니다. 0.8% 하락한 1630선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500선을 간신히 회복하면서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집계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또 많이 팔았습니다. 현물과 선물 모두 다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물 시장에서는 6천억 원 가까운 매물을 내놨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꽤 많은 매물을 내놨습니다. 6천 계약 가까이를 매도를 했고 베이시스 악화를 불러왔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자세한 시황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후 들어서 낙폭을 점차 축소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13포인트 내리면서 163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출발 1621포인트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 역시 1602포인트 저점 찍은 이후에 기관과 개인의 매수로 낙폭을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오후 들어 점차 낙폭 본격적으로 줄이면서 1630선까지는 그래도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힘을 썼는데요. 개인이 4,200억 원 정도, 기관이 3,30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 거세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5,80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후 들어서 낙폭을 축소했는데요. 오늘 4포인트 내리면서 500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출발은 오늘 500선 501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전 중에 저점 찍었습니다. 493포인트 저점 찍은 이후에 꾸준하게 낙폭을 줄여나가서 그래도 500선까지는 올라오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수급에서는 역시 개인이 홀로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이 74억 원 정도 매수, 기관은 15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오늘 59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환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로파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석 달 만에 1,160원대 진입을 했는데요. 오늘은 18원 70전 오르면서 1,165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1,160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1,167원 고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1,165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오늘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어제는 오르다가 오늘 다시 내린 모습이고요. 현대차 장중에는 하락했으나 다시 3%대 올라왔습니다. 한국전력도 역시 3.5% 올랐습니다. KB금융이 오늘 1.5% 올랐고요. LG디스플레이 오후 들어서 상승폭 크게 늘려서 1%대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 내렸고요. 셀트리온이 강보합에 있다가 다시 1%대로 올라왔습니다. 동서 역시 2.9%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CJ 올쇼핑과 포스코 ICT가 강보합에 마무리됐고요. 네오이즈게임즈 오늘 8% 급등해줬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급락장 속에서 유럽발 재정위기 다시 부각이 되면서 금융주들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증권주들 많이 내렸습니다. 삼성증권이 1% 내리면서 오늘 52주 신저가 다시 썼고요. 대우증권이 0.99% 약보합에 마무리됐습니다. 하나증권 역시 1% 내렸고 한국금융주도 2.5% 내렸습니다. 은행주들도 역시 많이 내렸습니다. KB금융만이 오늘 1.5% 올랐지만 나머지 보이는 은행업종들 모두 약보합에서 2%, 3%대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늘 만도 상장 첫째 날이었죠. 첫날 상장 첫날 만에 공모가 상회했습니다. 오늘 만도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차트상에 보여지지 않지만 대주주인 한락건설 오늘 크게 낙폭을 늘렸습니다. 자동차주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2%, 3%대 상승 흐름 탔고요. 현대, 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조금씩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그래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요. KC텍이 3.7% 올랐습니다. 프로텍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FST 역시 4.9%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욱더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낙폭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기관이 좀 힘을 많이 보탰네요. 오늘장 특징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오늘장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유로화가 다시 4년 내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소식으로 다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강화된 점이 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되고요. 또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의 금융 규제 움직임 등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금융주 CDS 공매도 금지 등 금융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좀 호재가 될 만한 건 그래도 이제 그리스가 1차 구제자금 140억 유로가 집행됐다는 소식은 뭐 좀 호재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좀 개별 종목들에 대한 그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엔 그 버라이존 향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얼라이 출시가 좀 지연됐다는 소문이 들면서 좀 주가의 낙폭을 키운 것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수급을 살펴보니까 기관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미덥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3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기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앞으로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관이 뭐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면 한 8.6배 정도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선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금일 이제 기금 같은 경우에 뭐 679억 원이 또 들어오고 물론 이제 투신권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그 증시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수익증권 쪽에서도 순유입이 일어나고 또한 기금에서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생각되는 만큼 좀 이제 1600을 저점으로 어떤 기간에 그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볼 만한 국면이라고 해석됩니다. 네. 앞서서 몇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건지 아니면 완전히 추세가 뒤집힌 건지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외국인들의 매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국내 증시에 대한 그 외국인의 매수는 지속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 상황만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KDI에서도 그 최근에 그 국내 GDP 성장률을 한 5.9%로 상향 조정했고 또 2분기는 이제 그 지난 3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되는 등 국내 부분의 그 펀더멘털 개선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입장에서도 어떤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완화되고 나면 다시 주식을 매입하는 시기로 돌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매수에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는 게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이제 한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유망한 주식시장이 우리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네. 해외 변수에 최근에 좀 많이 휘둘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밤 살펴보아야 할 해외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뭐 금일 미국에서는 ABC 소비자 기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등의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컨센서스로 전년 대비 한 2.4%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좀 지속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금일 밤 아무래도 미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여부가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20일 날 이제 경기 선행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감망 심리가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좀 금일 밤 뉴욕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한번 짜 나가야 될 텐데 이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식으로 네네. 저희가 시장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좀 그리스발 우려에 따른 국내 증시의 그 조정이 어느 정도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금일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2거래일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게 시장에 노출된 악재이지만 그 유로화가 연일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지수가 전저점 이하로 하락했고 국내 증시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판단이 조심스럽게 드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해외 악재에 의한 국내 증시의 조정이 자주 출현되고 있는데 그러면 좀 과거에 그 해외 악재에 대한 조정 때는 어떤 국내 증시 모습을 보였는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 최근 5년간에 한 8번의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조정 기간이 한 13.4일 정도 됐는데 제가 최근에 조정 기간이 12거래일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평균에 좀 근접했다고 볼 수 있고요. 8번 또
과거 8번의 경우 동안 외국인은 한 3조 708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근본 하락하는 동안 이제 삼성생명 공모 물량을 좀 제외하면 4조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매도 강도는 좀 과거 사례보다 좀 강한 걸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과거 사례를 좀 비교해도 이번 악재에 따른 국내 증시의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막바지에 근접하지 않았나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전일에 그리스 1차 구제 자금이 집행됐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고비를 좀 넘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코스피 지수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8.5배까지 하락했고 이런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 매력은 어느 정도 해외 악재에 대한 소식이 완화되고 나면 다시 국내 증시의 어떤 매력 쪽으로 관심이 이어질 거고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현 시점이 기존 대형 주도주의 매수 기회로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 어떤 중소형 종목이 급등한 이후에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IT와 자동차 전방 사업의 수혜를 잇는 중소형 종목의 수혜는 좀 지속될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절대 주가 수준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매력과 향후 성장성 등을 좀 꼼꼼히 챙겨서 중소형주를 접근해야 되는 시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고 적극적인 매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을 살펴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추가로 더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좀 국내 증시의 조정의 국면이 이렇게 크게 완화되었다고 보긴 힘들고 금일에도 크게 하락한 이후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미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좀 추가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면서 관망의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다만 아직까지 주식을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HMC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일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로 하고 오늘 영국과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30여 개국에 비공개 사전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 러시아 측에는 이미 사전 설명을 마쳤습니다. 내일 국방부가 천안함 사고를 북측에 의한 공격으로 명시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전반을 북풍이 휩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후 대북 제재 조치 등도 공표할 계획입니다. 6.2 지방선거와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에 천안함 사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이 환율 안정과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1분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거래소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573개 회사의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138% 증가한 16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순이익이 700% 이상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190조 7,200억 원으로 11.3% 늘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 적용으로 분기 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28개 대기업이 빠진 것을 감안하면 상장사의 1분기 평균 실적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는 남유럽 재정위기의 국내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금융위기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 우리 기업의 실적이 2분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연 2%대로 내려가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인 3%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이번 주부터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금리를 3.42에서 4.82%로 고시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신규 6개월형 기준 주택대출 금리를 3.46에서 4.88%로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낮췄습니다. 주택대출 금리의 하락 속에 다음 달 신도시와 서울 등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동탄, 파주, 판교 등 신도시 입주 물량이 내달 5,500여 가구에 이르고 서울도 3,8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해외 곳곳에서 대외 불안 요인이 터지자 외화 유동성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진동수 위원장은 오늘 대외 문제로 마음 졸이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내 외화 유동성에 문제는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외화 유동성 및 외환 파생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남유럽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을 공고히 하고 고용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대우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오는 7월까지 조정을 거친 뒤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우증권은 오늘 개최하는 하반기 증시 전망 포럼에서 3분기 초까지는 조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반기 코스피 지수 예상 범위를 1550에서 최대 1950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은행은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네이버 금융섹션 내 온라인 점포 1호점인 IBK 이끌림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IBK 이끌림존에서는 예금, 카드, 펀드, 보험 등의 상품 정보를 확인하거나 예약 가입도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온라인 제휴 점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카드는 20대 젊은 고객을 겨냥해 영화와 외식 등의 주요 가맹점에서 최고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KB 비트윈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20대 고객의 생활 방식과 카드 이용 특성에 맞춰 설계돼 영화와 외식, 대중교통 이용 등의 할인 혜택을 집중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늘 HK저축은행과 상품 경쟁력 확대 및 고객 기반 공유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K저축은행에서 은행 연계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해 담보 제휴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네, 우리 증시 오늘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은 어제보다는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시아 쪽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본 증시가 0.5%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183포인트 선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본 증시 어제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지만 오름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오르면서 2600선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기타 아시아 지역 증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향후 우리 증시에 대해서 비관론과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점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에 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야 되겠죠. 앞으로 좀 저가 매수세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존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께서는 조금은 자제하시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